41번 밑줄근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드디어 오늘 방문국 개항 이후 이제 신문을 이제 정부에서 발간하기 위해서 만든 정부 기구이죠. 1883년에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1호 신문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바로 한성 순보가 되겠습니다. 순이 열흘 순자죠. 그래서 10일마다 이제 발간되니까 한 달에 3번밖에 안 되겠죠. 자, 정부 기구인 방문국에서 발행을 했으니까 이거는 관보가 되겠고요. 예. 뭐 순하문이 되겠죠. 자, 정답은 관보의 성격. 예. 4번이 되겠고요. 갑신정변에 과 이제 주요 인물들이 이 한성숭보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폐간이 되고요. 이제 한 1년 뒤에 1886년에 이제 최초로 상업 광고를 제기하는 한성 주보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주보니까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조금 줄어들게 되었네요. 예. 여기에 이제 최초의 상업 광고인 이제 세창양행과 관련된 광고가 들어갔습니다. 자, 영문판이 함께 발행이 되었다. 국문판 한글 신문이기도 하고요. 최초에.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신문. 이제 정부에서 발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독립신문이 되겠죠. 서재필 등이 세웠죠. 1896년 4월에 창간을 했고, 뭐 독립협회 기간지 역할을 했고, 독립협회가 해산이 되자 이듬해 역시 독립신문도 폐간이 되었습니다. 1899년에 일제신문지법에 의해 탄압을 받았다. 자, 일제신문지법이 우리 민족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이제 탄압을 했는데 한성숭보는 이제 조선총독부가 들어서기 훨씬 전이니까 해당이 될 수가 없고, 신문지법에 의해 탄압을 받아 문을 낸 신문은 이제 뭐 대한매일신보라든지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대로 있긴 한데 이제 총독 기간지인 친일신문으로 그 다음에 황성신문 등등이 이제 신문지법에 의해서 탄압을 받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서민층과 부녀자를 주된 독자층으로 삼았다. 이거는 이제 제국신민이 되겠는데요. 예, 부녀자들도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글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황성신문과 대비가 돼요. 뭐 이제 존속했던 기간도 거의 일치를 하고요. 예, 이거는 이제 이제 여자, 그래서 이제 암신문이라고, 이거는 이제 암클신문이라고, 이건 이제 이건 이제 국한문 혼용체로 쓰는데, 예, 이건 이제 식자층, 남자 식자층, 지식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숫글신문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42번 다음 역사서를 저술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 한국통사의 출전이 이게 아플통자예요. 우리 아픈 역사 박은식 선생이죠. 배감 또는 태백강로. 자, 이분은 한국통사 또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등을 저술하면서 주로 이 개항 이후에 일제의 어떤 침략 과정 이런 거를 잘 서술했습니다. 우리의 항일 투쟁과 함께. 예. 그리고 이분은 이제 국혼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역사인데, 이제 형체와 정신이 있는데 형체는 허물어질 수 있지만 정신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살아 있으면 다시 부활, 우리 민족도 다시 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국혼을 강조했고요. 자, 이분의 활동으로 이제 옳은 것인데, 이제 몇 가지 더 좀 알아본다면, 박은식 선생은 임시정부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으로 뭐 한 달 정도 했을까요? 이승만이 이제 탄핵을 당하죠. 뭐 위인 통치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박은식 선생이 2대 대통령이 돼서 국무령 중심의 그러한 헌법으로 바꾸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도 못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너무 고령에. 예. 그리고 박은식 선생은 또한 이제 양명학을 이제
실천적 양명학을 유교 개혁의 어떤 구심점으로 삼은 유교 구신론, 이것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저술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조선어학회에 가입하여 한글을 연구하였다. 조선어학회는 1931년에 조선어 연구회가 다시 개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계실 수도 없고 192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조선어학회에 활동하던 분들은 조선어 연구회도 같이 보면 돼요. 주시경 선생의 제자인 장지영이라든지 뭐 최현배라든지 뭐 기타 등등 유명한 국어 시간에 나오는 한글 학자들은 다 여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실증주의 사학을 추구한 진단학회를 1934년 조직한 사람은 바로 두개 이병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사신론을 저술하여 왕조 중심의 역사에서 민족주의 중심의 역사관을 기초로 하는 사람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되겠죠. 여유당 전서 간행 가업을 계기로 이게 다산 정약용의 총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다산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것을 1934년 간행하면서 이를 계기로 조선어학 운동을 전개한 것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역사학자 세 사람, 위당 정인보, 자 이분은 5천년 조선의 어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문일평, 이 사람은 조선 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신민족주의, 신민주의론으로 유명한 안재홍 선생, 이 세 분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다음 취지서를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마 이번 시험에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은 이 자매란 여성 문제, 자매 나와요. 그런데 단결하자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성 단체에서 시험 문제로 한능 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공무원 시험에서는 뭐 더 어렵게 나오기, 더 어려운 사회가 나올 수 있지만 나올 게 뻔해요. 바로 신간의 자매 단체인 바로 여성들로 구성이 된 근우회가 됩니다. 존립 연도도 똑같아요. 1927년에서 1931년까지. 예. 그래서 신간회와 연결해서 같이 운동을 했고요. 좌우 합작에 좌우가 같이 연결을 해서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3.1운동 후에 나온 거니까 나올 수가 없고요. 조선 여자 청년의 개성에 영향을 주었다. 근우회는 전에 이제 그 여성 단체로서 이제 조선 여자 청년회가 더 먼저 있었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여자 단체들이 이제 뭐 사회주의 계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지만 이제 근우회로 이제 통합이 된 것이죠. 통감부의 감시와 탄압을 받아 행정되었다. 1920년대니까 통감부가 아니라 총독부 시절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신간회와 마찬가지로 무슨 감시 탄압 받아서 뭐 해산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신간회처럼. 그 다음에 신간회와 연계하여 민족,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신간회 연계. 예, 정답은 민족운동, 여성운동과 민족운동을 같이 전개했고요. 근대적 여성교육을 위해 이화학 등을 세운 것은 서양인 선교사 스크랜튼 부인이 됩니다. 예, 1886년에 세워졌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4번 가에서 마 지역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요 도시들의 역사가 되는데요. 자 원산, 그러면은 이제 40번 되니까 이제 근현대사니까 뭐 일제시대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원산 총파업이 유명하죠. 예, 1880년에 개항을 했고 서구 뭐 어떤 그런 발달된 이런 게 들어오죠. 회사 공장도 많이 설립이 되고 여기 건북 지역의 어떤 그러한 자원 등을 이용해서 일제와 최대의 노동쟁인 원산 총파업, 이게 1929년에 있었죠. 맞았고, 평양에서 토산품, 국산품 애용을 위한 조선물산 장려회가 조만식에 의해서 처음 발족이 된 거, 이거 맞죠? 평양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다. 국제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
형평운동은 마산에서 진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 이렇게 세 개는 꼭 어디가 출발점인지 꼭 알아둬야 돼요. 그다음에 본격적 노동운동 조직인 조선노동공제회가 결성이 되었다. 자, 이거 노동쟁이 단체가 되는 것이죠. 조선노동공제회, 그리고 이제 그 농민운동, 소작쟁이 이런 단체들과 합쳐서 조선노동 총동맹. 처음에는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 조선 노동 공제를 세웠고, 그 다음에 1924년에 노농이니까 이제 노동자 농민을 같이 묶어서 하는 건데 이게 갈라지죠. 1927년에 조선 농민 총동맹과 조선 노동 총동맹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아무튼 이건 이제 지역을 묻는 건데 조선노동공제가 서울이 거냐 아니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뭐 잘 모르는 거는 답을 하지 말고 좀 더 확실한 것을 답을 하면 돼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뭐 노동운동은 뭐 서울에서 있을 확률이 제일 많죠. 제일 발달했으니까. 예. 자, 일단 놔두고 차별대우 철폐를 위한 백정들이 진주에서 조선형평사를 설립을 하고 형평운동, 이거는 뭐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건 맞는 내용이고,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저지를 위해 보안회가 출범하였다. 부산에서. 뭐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죠. 예, 이거는 확실히 틀린 것이죠. 보안회는 서울에서 시작을 했겠죠. 예, 당연히. 예.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점짜리예요. 근데 너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상식적으로 노동운동이 생기려면은 좀 발달된 도시여야 되니까 서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고, 웬만한 언급이 없으면은 서울이라고 보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국채보상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문사, 대구 광문사, 그 다음에 뭐죠? 그 1920년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조만식이 세운 조선물산장려회. 그 다음에 1923년 형평운동은 진주에서 형평운동이. 이렇게 따로 서술이 나와요, 지역이. 그런 거 없으면, 별말 없으면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 이제 보안회가 이제 황무지 개간권 조지를 위해서 1904년에 설립이 되었었죠. 자, 다음 45번. 다음 사설이 작성된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고, 임시정부 열람냉을 과였다. 주석의 김구, 부주석의 김규식. 자, 헌법 개헌을 중심으로 임시정부의 그런 활동을 살펴보면은, 자, 1919년 이제 4월에 상해 임시정부가 생겼고 9월에 이제 통합이 돼요. 이게 개헌을 하게 되는 건데, 1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뭐 흔히 말하는 뭐 대통령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승만이 이제 그 탄핵을 당하죠. 그러면서 1925년에 1차 개헌이, 아까 제가 박은식 개헌 선생님이 이때 얘기했었죠. 헌법을 바꿔요.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2차. 그 다음에 1927년에는 이제 3차 개헌이 되는데, 이제 그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요즘 뭐 무슨 뭐 비대위 뭐 이런 거 연상하시면 돼요. 더욱더 리더십이 더욱 깨지는 거죠. 그러다가 1940년에 자,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상해에서 충칭으로. 그러면서 바로 헌법을 바꾸는데, 이 4차가 바로 전시 체제니까 단일 지도 체제인 주석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김구 주석. 그 다음에 이제 당시 그 라이벌 당이 있죠. 조선민족혁명당, 그리고 조선의용대 다 관련이 있는데, 김원봉, 김규식이 문 닫고 있는 곳인데, 힘을 합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5차 개헌 때는 주석, 부주석제가 되고, 이제
원래 임정의 당으로서는 이제 한국 독립당, 한독당이 있는데 여기 이제 연립내각이 되면서 민혁당 계열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런 좀 약간 좀 근대적 의회 비슷하게 여당 야당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944년에서 종전되는 1945년 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자, 정답은 뭐 3번밖에 없겠죠. 한국 광복군을 기반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했겠죠. 1940년 9월에 창설이 돼서 요 특히 1945년 요 시기 때 이제 그 정진군이죠. 정진군이 편성이 돼서 미 전략정보국 OSS와 함께 정진군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일제 좀 생각보다 좀 빠른 항복으로 인해서 무산이 된 것은 아픈 것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이고, 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이제 처음 임시정부가 시작을 할 때, 2차 개헌 이전에 이 구미위원부를 중심으로 이승만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 외교 쪽이 뭐 잘 안 되고 오히려 그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 이것도 나오고 또 가장 그 자금의 줄이 되는 게 이제 그 미국 쪽에 우리 교민들 이런 건데 이런 거를 뭐 이승만이 너무 독점을 한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탄핵을 당하게 된 것이죠.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선포하였다. 이게 1941년 11월 조소왕의 삼균주의,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입각해서 건국강령을 간포했으니까 이거는 4차 개헌 시기가 되겠고요. 육군 주만참의부를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벌였다.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1923년에서 25년 차례차례 건설이 되니까 이건 1923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파리 강화의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파리 강화의가 냈던 시점은 바로 1차 개헌 또 하기 전인 뭐 그 시점 1919년 임정이 탄생할 때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표단이 대표적인 사람이 우사 김규식 선생인데 이 사람은 원래 그 신한천연공단 소속이에요. 근데 임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임시정부에서 김규식을 외무총장으로 임명해서 아예 파리에 있는 이 사람을 이제 임정을 대표하라고. 그러니까 책에 따라서 어디는 이제 신한청년단 뭐 대표, 어디는 임정 대표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모습이 나타난 시기에 일제가 추진한 정책으로 오는 것은 육군 특별지원병 설명회. 이게 이제 1938년 이제 실시가 되는데 잘 모르더라도 1937년 중일 전쟁이 벌어지면서 일제 통치 방침이 이제 민족 말살 통치기로 바뀌게 되죠. 예. 왜 민족 말살이냐?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거 이런 거 민족적인 걸 다 없애버리고 일제와 동화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이 있어요. 황국 신민화 정책과 또 하나는 총동원령을 선포를 해서 인적 물적 수탈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총동원 체제와 관련된 것인데 그래서 육군 특별지원병 제도가 나오고요. 지원병도 나오고 처음에는 이제 그런데 이제 학도지원병도 나와요. 예, 1943년에는 나중에는 다 끌고 가죠. 예, 징병. 예, 1944년 막판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징용이라든지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대라든지 근로보국대 등등을 통해서 예, 이제 막 강제로 이제 막 노동 현장으로 끌고 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수탈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공출제도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미국 공출, 금속 공출, 대가성 없이 다 뜯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황국 신민화 교육과 관련돼서 당연히 황국 신민의 서사, 맹세문을 암송하게 하겠죠. 천황나라에 신화된 백성이다.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씨 개명 일본식으로 성씨를 바꾸고요. 예, 신사참배, 뭐 궁성요배 등등등등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그렇죠. 조선태용령, 조선에게만 적용이 되는 야만적인 조선태용령이 1912년에 발표됐죠. 1920년까지 존속을 했고요. 토지조사령도 1910년대인 1912년에 발표돼서 토지조사
전개됐고요. 경성제국대학이 1920년대 1924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헌병경찰제도 한일 병합을 한 1910년부터 바로 헌병경찰제도가 실시가 됐죠. 20년대부터는 보통경찰제로 바뀌고요.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밑줄근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얼굴만 봐도 윤봉길 선생, 그렇다면 김구의 한인애국단이 되겠고,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직을 했고, 딱 두 사람을 알면 되죠. 윤봉길하고 이봉창 선생. 그래서 이봉창 선생이 먼저 일본 동경에서 천황에게 마차에 폭탄을 투척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이게 1932년 1월이고, 이어서 1932년 4월에 홍코공원 의거, 여기서 이제 그 당시 상해를 점령했던 일본군 육군대장, 시라카 대장 등 여러 사람을 척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부터 보죠. 조선혁명선언을 1923년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의열단에서 작성한 강령이 담겨진 조선혁명선언,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이죠. 민중의 직접적 폭력혁명을 정당화시켰죠. 복벽주의, 대한제국을 재건하는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의병전쟁을 준비한 것은 임병찬이 조직한 최익현의 수제자죠. 독립의군부가 되겠습니다. 1910년대 대표적인 비밀결사 형태의 항일 단체이죠. 1912년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무장투쟁을 준비했다. 이거는 이제 그 신민회 있죠. 애국계문 현재 신민회 회원 중에 일부 사람들이 뭐 이회영, 이시영 형제들과 육형제와 이상용, 석주 이상용 등등등등 서간도 3원부에 집단 이주를 하면서 1911년에 단체로는 경학사, 그 다음에 학교로는 신흥강습소, 근데 이제 이게 개칭이 되죠. 신흥무관학교로 내세우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하여 군사훈련을 하였다. 자, 의열단이 이제 처음에는 개인적 의거 중심으로 나갔어요. 1919년 창설이 돼서, 그래서 뭐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뭐 이런 열사들이 활약을 했죠. 그러다가 이런 개인 일거만큼은 한계를 느끼고 먼저 좀 배워야겠죠. 중국의 어떤 혁명 이런 거를. 그래서 국공합작에서 세워진 중국의 그 황포 군관학교에 김원봉 등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입교를 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배우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당과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먼저 1935년에 그러니까 당을 만드는데, 당은 당이더라도 이제 군대를, 군사 장교를 양조하는데 정치 장교, 의식이 있는 장교를 먼저 양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제일 급선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1932년에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을 하고, 그래서 여기 입각해서 이제 당을 1935년에 민혁당을 만들고, 자, 이어서 1938년에는 이제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다 이것이 다 김원봉의 의열단의 그러한 흐름의 연속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 가에서 나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노력 문제죠. 남북한이 군사적 대결 종식과 평화 정책을 위해서 12월 4 선언을 선택하였다.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일어난 2007년 고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뽀글이 김정일 평양에서 있었죠. 자,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에 합의한 남북 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때이죠. 1991년 12월에 있었죠. 자주평화 민족 대단기는 3대 원칙, 7.3 남북혁명, 박정희 정부죠. 1972년 이 세 가지 원칙과
남북조절위원회 꼭 알아두시고요. 남한의 연합제한과 북한의 낮은 단계 공동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김대중 정부 때죠. 2000년 6.15 공동선언. 그러니까 순서는 다, 나, 라, 가가 되네요. 다, 나, 라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가시겠던 사실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그런 것은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38선이 있었는데 1950년 6월 25일 파죽지세로 계속 남하에서 1950년 8월쯤이면은 낙동강 전선으로 최후의 보루가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북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압록강까지 이제 초산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역전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9월 15일 1950년 9월 15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50년 8월 이게 이제 10월이에요. 예.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역전이 되죠. 그리고 9월 28일 서울을 수복을 하고 10월 1일 38선을 넘어서 이제 북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한 25일 경지면은 역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9.18 서울 수복, 인천 상륙 작전,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방공포로 석방은 휴전협정이 맺어지기 한 달 전인 1950년 6월 18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이 하도 놀라가지고 처칠도 막 그냥 놀라가지고 뭐 깜짝 놀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획기적인 사건인데 이거 뭐 이러다가는 이제 파토나니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이 책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주한미군이 주둔되는 근거. 이것이 이제 방공포로 석방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이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50번. 다음 취임사와 함께 출범한 정부식의 경상. 이거 얼굴만 봐도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경제 상황 나오면 뻔해요. 김영삼 정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금융실명제 뭐 이건 뭐 괜찮아요. 1993년. 근데 너무 성급했어요. OECD 가입. 경제협력개발기구 1996년. 이듬해 IMF 구제 금융 1997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그렇죠. 칠레와의 최초의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된 거. 이거 노무현 정부 때죠. 2004년에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되었다.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8년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어요. 1차는 1973년에 있었는데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가 달성되었다. 자, 박정희 정부의 그런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에 의해서 1977년 수출 100억 달러가 달성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원정을 바탕으로 300산업, 3가지 하얀 거, 재분, 재당, 그 다음에 그 면직, 요 3가지가 되는데 이게 1950년대 그 미국의 경제 원조 유견하고 그러니까 불쌍해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소비재 산업 위주로. 이거 이승만 정부 때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제24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